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김영재 화백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산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의 삶과 작품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년 넘게요. 오직 이 짙고 강렬한 파란색, 이 색 하나로만 산을 그렸다고 해요. 정말 딱 보면 김영재 화백 작품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죠. 이 파란색 하나로 자연의 그 웅장함을 전부 담아낸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파란색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색, 어두운 색으로 뒤덮였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바로 그의 젊은 시절인데요. 사실 김영재 화백의 초기는 전쟁의 상처, 그리고 조금은 늦었던 예술가로서의 시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영재 화백은 처음부터 화가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30이 넘어서야 붓을 잡았죠. 뭐랄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와는 거리가 멀었달까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여준 그 독창적인 세계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의 젊은 시절을 관통하는 경험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대위로 직접 참전까지 했으니까요. 이 끔찍한 경험이 그의 초기 작품 세계를 완전히 뒤덮게 되는데 한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전쟁 직후에는 정말 무겁고 어두운 작품만 그렸다고요? 실제로 1960년대 그의 그림들을 보면 온통 검은색이에요. 전쟁이 끝난 뒤 사회 전체를 내리누르던 그 침울한 분위기, 그 감정이 캔버스에 그대로 옮겨진 거죠.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던 그가 산을 만나기 전에 먼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강이었어요. 흐르는 강물에서 또 다른 위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강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강변처럼요. 한강이나 낙동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에 푹 빠졌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림도 서서히 과거의 그 무거운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진짜 전환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어떤 한순간의 계시 같은 경험이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의 여정이 한눈에 보이죠? 한국전쟁에 영향을 받은 60년대 검은 시기에서 70년대 강의 시기로, 그리고 마침내 1979년 그의 모든 걸 바꾼 산의 계시를 거쳐 우리가 아는 푸른 산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1979년 스위스 알프스 여행이었어요. 거기서 본 몽블랑의 그 눈 덮인 장엄한 모습에 완전히 새로운 열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산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돌아와서였죠. 바로 이 알프스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그의 대표작이 될 푸른산 연작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리산에 올랐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마치 파란색 물감을 그대로 발라놓은 것 같았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산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하는 그런 예술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그 강렬한 시각적, 감정적 충격, 그 경험 자체를 캔버스에 옮기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의 시그니처 컬러인 파란색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그럼 이 파란색은 대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김영재 화백은 이렇게 말했어요. 산 자체에는 원래 색이 없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린 파란색은 실제 산의 색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느낀 산의 느낌, 산의 본질을 표현하는 색이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색은 녹색이나 회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김영재 화백의 파란색은 그런 사슬적인 색이 아니었어요. 한 미술 평론가가 말했듯이 그건 마음의 색이자 공기의 색채였던 거죠. 다시 말해 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영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산의 인상을 그리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작품을 자세히 보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다 바위, 나무, 새, 꽃 같은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히말라야부터 킬리만자로까지 전 세계의 산을 직접 찾아다녔고 심지어는 남들이 못 보는 각도에서 산을 보기 위해 경비행기나 헬리콥터까지 빌렸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산은 그릴 수 없다. 항상 산에서 받은 감동을 가슴에 품고 그린다. 이거야말로 그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아닐까요? 결국 산의 영혼을 담으려면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던 한 청년이 어떻게 모두에게 위로를 주는 푸른 산의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한 큐레이터는 그의 거대한 산 그림이 현대인들에게 힘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깊은 상처에서 출발한 예술이 그걸 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와 강인한 힘을 선물하게 된 거죠. 그의 그림은 복잡한 산의 모습을 단순한 실루엣으로 압축시키면서 하늘과 산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이라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자연이 가진 거대하고 평온한 힘이라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의 영혼은 무슨 색인가요? 어쩌면 김영재 화백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건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온 마음으로 산을 바라볼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색깔이 아닐까요?